맨유가 드디어 오늘 루턴타운을 잡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가 3점 차로 좁혀졌어요. 최근에 맨유가 상승세가 무섭거든요. 토트넘하고 무승부를 시작으로 울버햄튼, 웨스트햄, 아스톤빌라, 루턴타운 4연승 중이고요. 최근 5경기에서 리그에서 패배가 없죠. 더 넓혀보면 물론 FA컵은 약팀들을 만나긴 했지만 현재 5연승 중이고 그리고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승점을 꾸준하게 쌓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경기도 맨유가 쉽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루턴타운이 전방에서 맨유를 강하게 압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맥과이어가 오늘 많이 불안했었고 카세미르도 많이 불안했었고 루크쇼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자리에 린델로프가 나왔어요. 경기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맨유의 수비 라인 자체가 일단 루턴타운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냐면 앞쪽에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을 배치하고 뻥 때립니다. 전형적인 이제 잉글랜드 축구예요. 뻥 때린 다음에 떨어뜨려주면 뒤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올라와서 세컨볼을 가져가요. 되게 직선적이고 단순한 축구잖아요. 그런데 피지컬로 막 밀어붙일 때 이 선수들의 어쨌든 스피드라던가 기동력, 몸싸움 이런 것들이 루턴타운이 기본적으로 좋다 보니까 기동력이 좀 떨어지는 카세미르, 맥과이어 이 두 선수의 불안함이 매우 컸었죠. 생각보다 루턴타운이 맨유를 밀어붙이는 흐름이 많았었어요. 루턴타운은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되게 단순하게 그냥 앞으로 뻥 걷어내요. 뻥 걷어내면 앞쪽에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가 맨유의 수비수들과 싸웁니다. 싸운 다음에 볼을 그냥 뒤쪽으로 떨어뜨려 놓죠. 그럼 떨어뜨려 놨을 때 주변에 있었던 루턴타운의 선수들이 이 세컨볼을 향해서 되게 단순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기동력과 몸싸움을 통해서. 근데 이 몸싸움이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세컨볼을 루턴타운의 선수가 달려들면서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보시면 맨유가 공격으로 올라가다가 볼을 끊겼는데 여기서 루턴타운의 선수들이 빠르게 밀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되게 단순하지만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올 때 빠르게 몰고 올라와서 올라가고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몰고 올라가는데 이때 맥과이어 같이 약간 기동력이 부족한 선수들이 이렇게 우당탕탕 밀어붙이는 흐름에 약하죠. 그래서 이 장면도 모리스가 볼을 몰고 움직일 때 공간으로 치고 나가니까 맥과이어가 스피드라던가 민첩성 측면에서 따라가질 못하니까 결국에는 무리하게 끊어내면서 반칙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오늘 맨유가 루턴타운을 상대로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테나흐 감독이 정확한 진단을 내린 게 뭐냐면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카세미르와 맥과이어를 빼버립니다. 두 선수를 빼버리고 카세미르 대신에는 맥토미니, 맥과이어 대신에는 에반스를 넣어요. 전반전에 민첩성이 떨어져서 옐로 카드를 받으니까 전반전 끝나자마자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테나흐 감독이 너무 잘했고 플러스 맨유가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가장 좋은 선수가 바로 호일룬이죠. 근데 이 호일룬이 가장 좋아진 측면이 뭐냐면 등지는 플레이를 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호일룬이 프리미어리그에 처음에 와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등지는 플레이를 잘 못했었죠. 사실 호일룬이 아탈란타에서도 등지는 플레이가 본인의 강점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맨유가 특히나 후반전으로 갈수록 루턴타운이 거칠게 막 올라와서 세컨볼 가져가고 막 밀어붙이니까 약간 테나흐 감독이 오히려 수비 라인을 내립니다. 맨유가 수비를 했어요. 수비를 먼저 한 다음에 끊어내면 호일룬에게 먼저 패스를 줘요. 그러면 호일룬이 전방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상대 수비수와 등을 지면서 버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텨주니까 오른쪽에서는 가르나초, 왼쪽에서는 레시포드, 중앙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서 호일룬이 볼을 떨어뜨려주면 여기서부터 역습이 진행되거든요. 특히나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떨어뜨려주면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뿌려주면서 역습이 시작되게 됩니다. 요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일단 호일룬이 중간에서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고 기본적으로 호일룬이 최근의 기록을 보면 너무 좋죠. 일단 리그에서 토트넘전부터 오늘 루턴타운전까지 5경기 연속골이고요. FA컵까지 치면 6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6경기에서 7골과 1개의 도움. 완전히 지금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보시면 대부분 역습을 전개할 때 호일룬을 시작으로부터 경기가 진행돼요. 오늘 맨유가 루턴타운을 상대로 오히려 수비적인 경기를 하다 보니까 수비를 하다가 전방으로 일단 볼을 뻥 걷어낼 때가 많았어요. 루턴타운이 전방 압박이 강해서 맨유가 후방 빌드업을 사실 오늘 세밀하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앞쪽에서 호일룬이
내려오면서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줍니다. 여기서 버텨주고 볼이 소유가 되니까 오른쪽에서는 가르나초가 뛰어가고 있고요. 왼쪽에서는 레시포드가 뛰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호일룬이 버텨줄 때 주변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호일룬이 볼을 받은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볼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몰고 올라가면서 뛰어나가는 가르나초,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호일룬의 오늘 경기 역할이었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넘어올 때 호일룬이 내려와서 일단 버텨줍니다. 오늘 루턴타운이 공격적인 수비를 하니까 수비 라인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호일룬이 버티니까 버틴 다음에 돌아서는 순간 루턴타운의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호일룬이 돌아서서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비수 한 명이 호일룬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뒷공간이 비는데 그 공간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뛰어가기 시작해요. 호일룬이 수비를 끌어내기는 동시에 수비수를 등지고 주변 선수에게 패스까지 건네줬죠. 그 다음에 가르나초가 볼을 받는 순간 호일룬이 수비수를 끌고 나왔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죠. 이 장면이 거의 완벽한 득점 찬스였어요. 그래서 득점을 기록할 만한 찬스였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골키퍼까지 제치는 데 성공했지만 여기서 이 슈팅을 마무리를 못합니다. 마무리를 못하고 루턴타운의 수비수가 달려들어가면서 이 슈팅을 걷어냈죠. 맨유가 그동안 가장 부족했던 게 최전방 공격수였거든요. 이선 라인에는 그래도 가르나초,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런 선수들이 빠르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오프 더블 플레이도 좋고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마샬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버티는 플레이도 못하고 앞쪽에서 사실 버티는 플레이가 없으니까 이선 자원들이 활약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호일룬이 제 역할을 하면서 이 이선 자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심지어 호일룬이 이 아탈란타에서 보여줬던 저돌성이 자신감을 얻으면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골도 보시면 루턴타운의 수비수가 볼 처리를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때 호일룬이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 백패스를 끊어내요. 끊어낸 다음에 여기서 밀고 들어가면서 골키퍼까지 무너뜨리고 득점하는 데 성공을 하죠. 물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어요. 사실 루턴타운이 라인을 올렸는데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사실 근데 가르나초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마무리를 못한 게 문제였죠. 이 장면 보시면 루턴타운의 수비가 미친듯이 높아요. 하프라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나초가 뛰어가는데 아무도 이 가르나초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라인이 높죠? 그래서 레시포드가 볼을 받자마자 그냥 가르나초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뛰어나가는 가르나초에게 패스가 전달되면서 루턴타운의 수비가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이 1대1 찬스에서 가르나초가 골키퍼가 나오는 것까지 제끼려고 했는데 골키퍼가 가르나초에게 속지 않고 볼을 쳐내요. 여기서부터 얘 한 번 망가졌고 스텝이 꼬인 다음에 슈팅을 가져가면 되는데 슈팅을 안 가져가고 접습니다. 접으니까 수비수가 이미 달려들어서 가르나초가 접을 때 골키퍼도 들어가 있고 수비수도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가르나초가 슈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르나초가 스피드는 좋았으나 여기서 득점으로 마무리를 못하는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도 약간 루턴타운이 과도할 정도로 수비 라인이 높거든요. 그리고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 이 장면도 완벽하게 수비 라인이 무너졌죠. 그리고 레시포드가 수비를 무너뜨릴 때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는 뒷공간으로 가르나초가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나가는 가르나초에게 패스가 들어가고요. 여기서도 뒷공간이 또 무너지죠. 그 다음에 가르나초가 볼을 받았을 때 또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는 순간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호일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일룬한테 컷백을 잘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호일룬이 자신감이 많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득점을 많이 했지만 이 결정적인 찬스를 마무리를 못했죠. 골키퍼의 선방이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맨유가 늘상 이제 지적받는 문제이긴 한데요. 실점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득점이 부족해서 순위가 낮죠. 그리고 득실차도 35골을 넣었는데 34골을 실점했습니다. 실점은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에버튼, 아스톤빌라 그 다음이 맨유거든요. 근데 득점은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결정력이 호일룬이 연속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보완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가르나초라던가 레시포드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득점력을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테나그 감독의 이런 흐름을 보면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난 시즌 막판에 테나그 감독이 성적을 잘 유지하면서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그리고 FA컵 결승전까지 가고 리그컵 우승을 했었던 이유가 경기를 승리할 수 있을 만한 본인들의 그런 컨셉을 되게 소극적으로 들고 나오거든요. 선수비 후역습.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못하겠으니까 선수비 후역습으로 그냥 컨셉을 잡고 루턴타운을 만나든 아니면 맨시티를 만나든 수비를 한 다음에 빠르게 달려가 나가는 레시포드나 가르나초 혹은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 능력 이런 것들을 살리는데 약간 테나그 감독이 막판으로 갈수록 승점을 가져오는 걸 선택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성공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테나그 감독이 지난 시즌처럼 꾸역승이라도 승점을 챙겨오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약간 마지막에 이 4위 싸움에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 버렸다. 최근에 맨유는 어쨌든 상승세를 탄 상황이고 이 상승세를 잘 이어나간다면 지난 시즌에 그 좋았던 시즌 막판의 이 성적과 그리고 마무리를 아마 맨유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보완해야 될 게 너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맨유가 유럽 대항전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대회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루크쇼가 부상 때문에 경기 중간에 빠지고 최근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시즌 아웃에 가까운 부상을 당하고 선수단 운영이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리그만 남았기 때문에 물론 FA컵도 남았지만 집중해야 되는 대회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맨유가 선수단 관리도 약간은 수월해진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이 맨유의 힘 이런 것들을 맨유 팬분들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